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제3절 부가가치세 이론의 제3절 부분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세율이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이냐? 우리가 부가가치세 특징에서 부가가치세 이론 첫 시간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비지국 과세 원칙과 관련된 제도가 바로 이 영세율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세율의 개념을 한번 읽어볼까요?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랬습니다. 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니까 판매할 때죠. 예, 판매할 때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전단계세 공제법 하에서 매출세액은 없고, 그렇죠. 예, 공급한 거에 0% 세율을 적용하니까 매출세액은 제로가 되는 거죠. 예,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0 마이너스 매입세액 이렇게 되겠죠. 납부세액이.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을 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가 완전하게 면세가 된다. 영세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세율 사업자는 왜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받는 것이냐? 자, 매출세액은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소비자에게 받은 매출세액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담했던 우리 사업자가 부담했던 매입세, 그거는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없는 거예요. 제로. 공제 받았으니까 이익 아니냐? 그 이익이 아니고 자기가 부담했던 매입세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매입하면서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매입세액 환급입니다. 자,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네, 외국에 공급한다. 바로 수출이죠. 수출. 그리고 외화 획득의 장려를 위해서 국내 거래에도 일부 적용됩니다. 네, 국내 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내 거래에서 어떤 거래인지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 네. 영세율 적용은 과세 사업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면세 사업자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말도 되는 것이죠. 네. 면세 사업자가 있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도 막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실을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과일을 재배해서 수출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온실. 네. 그러면 온실을 만들려면 거기에 철제도 사야 되고 자재 같은 걸 사야 되죠. 그러면 그 자재를 판매는 판매상이 부가세 면제해주고 사는 거 아니죠? 내가 온실이니까 면세사업자니까 나는 그 과일을 재배하니까 면세사업자니까 그 판매하는 사람이 당신 면세사업자니까 부가세 안 받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부담합니다. 네, 다 부담합니다. 근데 내가 그 생산한 것을 수출할 거예요? 네, 수출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면세사업자인데 수출하니까 그 과일은 원래 면세 제품이잖아요. 원래 없어요. 매출세액이. 자, 그런데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면세 사업자로 있으면. 그래서 수출을 하는 사람들은 과세 사업자로 전환을 합니다. 과세 사업자로 전환을 해서 하게 되면은 매입세 공제 받아요. 그래서 자,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서 수출을 하는 사람은 과세 사업자로
그 제품이 면세 제품이라 하더라도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서 수출을 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판단한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즉 쉽게 말하면 외국인, 또 국내에 있는 외국회사, 외국법인. 그래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자기 본국에 판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자기 본국이 아니고라도 다른 나라에. 그러면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이 판매한 것처럼 영세율을 적용해 주느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그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법인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 나라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해 주면 상호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해 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요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첫째, 재화의 수출. 재화의 수출. 수출의 종류가 여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거, 위탁 판매 방식으로 수출하는 거, 외국 인도 방식으로 수출하는 거, 위탁 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거,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또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뭐 이런 형태의 수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용역의 국외 공급. 용역의 수출, 우리가 용역의 국외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외 건설 용역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지금 해외에서 진행 중인 건설 공사가 바로 용역의 국외 공급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영세율 적용 대상은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그래서 외국으로 선박이나 항공기를 가지고 외국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외에서 국내로 오는 것도 영세율 적용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국외로 가는 것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운송하는 것 모두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들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네 번째, 외화 획득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고 했는데요. 요게 이제 국내 거래들이에요. 자, 첫째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외교 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외교 공간이다. 그러면 미국 대사관, 뭐 캐나다 대사관, 호주 대사관 이런 곳을 말하겠죠. 거기에다가 공급하는 것은 수출로 봐주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외교 공관 등의 소속 직원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여기. 해당 국가의 공무원 신분이어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히 해당 국가의 공무원 신분일 겁니다. 외교 공관.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직원은 이제 국내 국가 한국인을 만약에 채용을 했다. 그 사람에게 파는 건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해당 국가의 공무원 신분이어야 된다. 해당 국가의 공무원 신분, 그런 공무원에게 팔았다. 외국 공무원에게. 그러면 수출로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자, 수출하는 사업자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업자, 가공하는 사업자가 따로 있을 때를 말합니다. 수출 대행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가 제조회사라든가 가공회사에게 수출 재화를 의뢰해 놓은 거예요. 생산해달라 아니면 가공해달라 이렇게 의뢰하는 거래. 여기에도 영세율 적용해 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수출 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 네. 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수출할 재화의 수출할 재화에 대해서 말이죠. 국내에서 이제 아까 여기 수출업자가 임가공을 의뢰하는 경우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수출할 승용차에 타이어를 거기 장착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우리가 철판 사다가 자동차는 다 만들지만은 타이어는 생산 안 하죠. 그러면 국내에 타이어 회사가 뭐 한국타이어라는 회사가 있고 또 뭐 금호타이어라는 회사가 있으면 국내에 있는 타이어 회사에다가 수출할 차에 장착해야 될 타이어를 주문하겠죠. 그럴 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이것이 수출 재화에 장착하는 재화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타이어에서는 현대자동차에다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는 매출세액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한국타이어는 과세사업자니까 매입세액은 공제받게 되는 거고요. 또 그것을 매입하는 현대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겠죠. 원가 절감이 되니까. 그래서 국내 거래이지만 이것은 수출 상품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원양 어선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우리 원양 어선에서 공급하는 건 수출로 보는 겁니다. 물론 국내로 가져오면 안 되겠죠. 수출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소속의 원양 어선이 공해상에서 잡아가지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공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출로 본다.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 공급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이다. 그래서 여기 밑에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의 거래이지만 영세율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주의에 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영세율 제도는 영해세율을 적용한 결과 부가가치세 부담이 면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만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이제 규모가 작은 사업자잖아요. 규모가 작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출을 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겠죠. 또 간이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미국 대사관이나 호주 대사관의 판매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는요.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으로 전환해야만 영세율 적용을 받아서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면세사업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세율 공급이 많다라고 하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대사관에 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출도 어쩌다 한 번 있다 그러면 면세 제도가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세사업자가 되면은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번 신고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따져보시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건지 따져보십니다. 한번 과세사업자로 되면은요 3년간은 과세사업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에서 주문이 왔다. 그래서 잠깐 이번에 4월 달에 주문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기 예정 과세기간 3개월만 과세사업자로 딱 바꿔가지고 신고해서 영세율 적용받아가지고 4월부터 6월 확정신고 때 7월 달에는 과세사업자로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기에서부터는 다시 면세사업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쭉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피해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 면세에서 설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세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영세율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면세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달라요. 면세하고 영세율은. 자, 면세의 개념은 뭔가? 면세란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조금 전에 영세율은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면세라는 것은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겁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며 매입세액도 공제나 환급되지 않는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자기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면세사업자가 소비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은 자기가 최종 소비자가 됩니다. 왜죠? 내가 발생시킨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가 없죠.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학원이 면세사업자예요. 컴퓨터 학원을 한다 그러면 책상도 구입해야 되고 PC도 구입해야 되고 공기청정기도 구입해야 되고 빔 프로젝트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장비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매입할 때 공급가액이 얼마, 부가세 얼마 내가 부담하고 샀죠. 그러면 내가 발생시키는 부가가치는 뭐예요? 이제 수강료를 딱 정하죠. 회계 실무과정은 총 100시간에 얼마 이렇게 이제 수강료를 책정하는 거. 그게 이제 부가가치예요.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내가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 용역에다가 가격을 먹이면 그게 이제 부가가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에게 이제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부담을 한다. 면세 사업자가 아니면 이제 부담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시간에 수강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을 부과하죠. 그래서 10만 원을 매출세액으로 하고 또 내가 사면서 내가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공제받으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과세사업자라면. 그런데 면세사업자예요. 그러면 수강료에 대해서 면제가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그리고 우리가 매입하면서 발생했던 매입세액은 그냥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공제받지 못한다. 이게 면세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부담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분면세 제도다라고 볼 수 있다. 부분면세. 그러니까 매출세액을 면제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세 대상에 해당되는 재화나 용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보면은요, 기초생활 필수품이 면세에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첫째, 미가공 식료품이 있는데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농축수 임산물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하면은 미가공 식료품이니까 뭐 쌀, 밀 이런 거, 이런 것이 이제 미가공 식료품이죠. 그리고 뭐 축산물, 수산물, 고기 같은 것이죠. 임산물, 산에서 나는 버섯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임산물이겠습니다. 국내산이든 외국산이든 불문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서는 모두가 면세가 되고요. 미가공 비식용인 농축수 임산물 이것은 국내산만 면세를 적용하고 있고요. 외국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식용은 뭐냐면 사람이 먹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이라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먹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도 있을까요? 있죠. 동물용, 공업용 있습니다. 공업용. 그래서 동물용이나 공업용으로 미가공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수산물, 임산물은 면세가 아니에요. 과세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나 먹고 있는 수돗물 면세고요. 연탄, 무연탄 면세 적용되고요. 여성용품, 그 다음에 영아들이 차는 기저귀, 그리고 분유, 이게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외군송 용역, 역외군송 우리가 움직여야 되니까요. 역외군송 용역이 면세인데 예외가 상당히 많아요. 역외군송에는.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역외군송 용역은 과세다. 제외된다 이거죠. 항공기, 우등고속,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 이것은 제외. 그 다음에 삭도? 삭도가 뭐죠? 섬. 네. 유람선, 일반 그 여객선이 아니고 유람선, 관광을 위한 것이죠. 이런 관광이나 유흥 목적으로 운송되는 수단의 운송은 제외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외군송 중에서는 뭐 버스, 지하철, 그다음에 일반 고속버스, 그다음에 기차 종류에서는 이제 그 KTX 고속철도 뺀 나머지 이런 것들은 면세가 적용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가 많이 적용됩니다. 의료 보건 용역, 그리고 혈액, 그 다음에 교육 용역. 그래서 교육 용역은 대부분 다 면세입니다만은 가끔 교육 용역이라고 보기에 안 나오고 운전 교습 학원 뭐 이렇게 보기가 나오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외를 하나 써놓으세요. 여기 운전 학원 그리고 무도 학원 제외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케이블카입니까? 네. 아, 그러군요. 네. 케이블카. 네, 이거는 과세다 하는 얘기. 자, 교육 용역에서는 운전학원하고 무도학원을 제외하고 모두 면세 용역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우표는 면세인데요. 수집용 우표는 과세. 예. 그래서 수집용 우표가 더 비쌉니다. 우리가 우표를 우체국에서 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집용 우표는 일반 우표보다 10% 비싸겠네요. 과세가 되니까.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면세 적용되고요. 도서의 대여나 또는 구입 이런 것이 도서가 전부 면세, 신문, 잡지 면세가 됩니다. 관보, 뉴스통신. 다만 이런 광고를 게재하는 거,
광고를 게재하는 거에서는 과세입니다. 광고는 과세다.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일정한 담배가 면세고요. 예술 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운동경기가 면세이고요. 만약에 프로축구라든가 프로야구의 운동경기 입장권은 과세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도서관, 아까 책을 대여하는 것이 여기 도서관에도 해당이 되죠.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 입장료가 면세가 되겠습니다. 입장료를 말하는 거고요. 이런 국민후생이나 문화 관련 재화에 면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성 요소가 면세인 것이 있어요. 첫째, 토지라는 재화는 면세이고요. 금융이나 보험 용역이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금융이나 보험 용역. 그 다음에 저술가, 작곡가, 그 밖에 자가 직업상 제공하고 있는 인적 용역, 이것이 면세입니다. 저술가나 작곡가의 인적 용역, 면세. 그래서 부가가치 구성 요소는 토지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토지는 면세 재화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타 면세를 보면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또는 용역. 네, 여기에서 제외가 있으니까요. 제외는 아마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및 공익단체에다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를 적용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과세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해요. 거기에는 면세를 적용해 준다. 매출세액을 면제해 주니까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하면 매출세액을 공제해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익단체가 아니고 거래처에다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 과세하죠. 사업상 증여다 해서 과세가 됩니다. 다음에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도 면세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도 제외가 있어요. 만약에 종교나 자선, 학술 단체에서 과세 재화를 공급한다면 그것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그래서 이 주택의 임대 또는 주택에 딸려있는 마당이라든가 텃밭 같은 거를 우리가 부수되는 토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택을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없다 이거죠. 또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관련된 용역,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면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면세 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면세 포기 대상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첫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때 면세 포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가 학술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실비나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면세 포기를 신청해 가지고요. 학술연구단체는 면세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 포기의 절차를 보면은요. 면세 포기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면세 포기의 효력은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네, 그래서 면세 포기를 한번 하게 되면은 3년간은 과세사업자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면세 포기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 적용 신고를 다시 또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면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과세사업자로 보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세 포기 대상자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번 면세 포기를 하면은 3년간은 과세사업자가 된다. 여기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에 면세가 적용된다고 그랬는데 다음의 재화나 용역은 과세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면세가 아니고 1, 2, 3, 4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다. 우정사업 조직이라면 우체국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우체국. 그래서 우체국이 소포 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과 우편 주문 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속철도에 의한 역외운송 용역. 예, 고속철도가 과세잖아요. 고속철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도소매업을 한다. 도소매업, 매접을 한다 이거예요. 또는 음식점,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그리고 다른 스포츠 시설 이런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다. 과세. 그래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를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과세사업자하고 위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위탁을 주어버리죠. 예, 그러면 그 가령 지방자치단체 이천시다 그러면 이천시에서 직접 뭐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과세사업자에게 위탁을 주고 운영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진료 용역과 동물의 진료 용역. 우리가 이제 그 진료는 원래 면세죠. 동물의 진료도 면세입니다. 그런데 과세 대상인 진료와 과세 대상인 동물 진료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공급을 하게 되면은 제공하게 되면 과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요, 이런 것이 직접 운영하는 게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을 지금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걸 되게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가지고 그 시설관리공단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 뭐가 있냐면은 주차장이 다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돈을 받잖아요. 그게 부동산 임대업인 거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그 조합 여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부동산 임대업이 아마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주차장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과세 부분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영세율 제도하고요 면세 제도를 비교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그 시험 문제가 이론 문제에서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는 계속 한 문제는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하고 다음 과세 표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